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두 번째 산행을 왔습니다. 아래 비가 제법 왔기 때문에 어제 하루 땅이 마르고 오늘 3일째 되는 날 황구가 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복병이 생겼습니다. 어제 밤하고 새벽에 비가 또 조금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면이 또 젖었잖아요. 황구가 노면이 좀 말라라고 하루 산행을 밀렸는데 새벽에 비가 또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한번 가봅니다. 산행이 될지 안 될지는 일단 가보고 현장에 가보고 일단 뭐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가 온 이후에는 산행 자체가 굉장히 악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산행하시는 분들도 이런 악조건에서 산행을 하실 때는 진짜 조심하고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자, 그래도 오늘 뭐 산에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일단은 밖으로 나오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온 나라가 난리인데도 그래도 좀 답답한 마음에 좀 나와봅니다. 자, 오늘도 처음 가는 곳으로 가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봐야 하니까 뭐 새로운 곳에 산행이 될지 아니면 이래 되면 이번 주 주말에 또 비가 온다니까 이번 주 산행이 뭐 계속 끝나버릴지는 가봐야 합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두 번째 산행을 이제 목요일 날 왔습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 때문에 난립니다. 신천지 이놈들 때문에도 난리고 진짜 이게 좀 쉽게 수습되고 그렇게 좀 이만큼 번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사태가 이렇게 되는 것이 참 유감스럽죠. 일단은 뭐 그래도 황구도 몸 조심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산으로 왔습니다. 자, 비가 아래 많이 왔고 오늘은 새벽에 조금 왔는데 생각보다 오늘 산행지에 도착하니까 여기는 새벽에 비가 별로 안 왔습니다. 노면도 좀 말라있고 생각보다는 노면 상태가 산엔 들어가 봐야 알지만 일단은 뭐 도로 쪽에 이런 상태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왔으니까 또 올라가 봐야 되겠죠. 오늘부터 또 새로운 산입니다. 이쪽에 산의 군락지가 산맥들이 제법 크니까 일단 오늘 가는 산은 절벽의 분포가 산이 한 500m 정도 되는데 절벽에 한 400m부터 이렇게 350에서 400m 사이 그리고 절벽이 좌우로 길게 분포되어 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뭐 한 번 더 와야 될지는 산에 올라가 보고 절벽의 형성이나 아니면 도라지의 서식 여건 그리고 뭐 포인트의 사항을 살펴보면서 다음 산행을 이쪽으로 한번 더 올지 그걸 결정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상이 오늘같이 뭐 비가 온다거나 이렇게 악조건을 비가 잡혀 있거나 눈이 잡혀 있다거나 아니면 비바람이 뭐 심하게 잡혀 있는 그런 곳일 경우는 아니 그렇게 뭐 옆에 환경이나 조건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산행지를 고산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산으로 올라가려면 1000m 이런 데 올라가면 뭐 왕복 갔다 왔다 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은 산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돌말적이나 그런 자연의 그런 변수가 생기면 빨리 철수해야 되는데 철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 여름에 장마나 아니면 태풍에 인해서 폭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하천 같은 거 건너갔다가 강물이나 아니면 계곡에 물이 불어버리면 철수할 때 못 넘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강원도나 뭐 지리산에 이렇게 큰 산에는 안 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행지를 결정할 때는 물론 산도 보고 방향도 보고 포인트도 보고 나무도 보지만은 그리고 일기예보나 그러니까 기상 여건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산행지를 뭐 여러분들이 그날 상황에 따라서 산행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상도 산행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개라는 것을 황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오늘같이 날씨가 꿀꿀하고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날이면 너무 깊은 산이나 너무 고산은 좀 피하고 빨리 올라갔다가 좀 철수하기도 용이한 그런 산들이 좋겠죠. 자, 이제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제가 장비 다 챙겼습니다. 오늘 물은 750ml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자, 오늘 갈 산은 남서쪽을 바라보는, 서쪽하고 남쪽은 조금밖에 안 비치는 것 같네요. 남서쪽을 바라보는 한 5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두 번째 산이 좀 높은 데로 와졌는데 아주 고산은 아닌데 평지산 중이고는 높은 산이죠. 일단은 황구가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날씨가 좀 그래도 쌀쌀하니까 오늘은 뭐 햇빛이 남서쪽 바라보고 있으니까 빵모자 쓰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 다 했으니까 갑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황구가 산으로 진입해서 한참 오고 있는데 여기 폐 비닐하우스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 뭘 키웠을까요? 자, 이렇게 폐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있고 여기 보니까 대포 같은 게 있길래 또 보니까 그거네요. 이게 뭡니까? 농작물 유해조수들 같은 거 퇴치하기 위해서 뻥뻥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대포 소리 나는 거. 그거 같습니다. 자, 쓸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모양은 제법 갖추고 있네요. 이 동네 뒤편에 올라오니까 이쪽은 다 무덤이네요. 좌측에는 다 무덤입니다. 자, 느낌상으로는 춘난들이 꽤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자리인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무덤 복문 같죠? 옛날 무덤 같네요, 보니까. 이런 거 폐박스 같은 것도 이 바깥에 다 내놓으면 되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도 이런 것을 다 산에 버리니까 이게 다 폐기물이죠. 이 플라스틱 이 박스 썩습니까? 스티로폴 박스 이것도 한 몇십 년 가도 안 썩을 건데 플라스틱이 썩는데 100년 걸리는데 저것도 수십 년 갈 겁니다 아마. 자, 그리고 오늘 보다 보니까 여기 분위기 좋은 소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이쪽 지방에 운할 저수지가 못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황구도 쏘실 적에 낚시 진짜 좋아요 하고 많이 했는데 딱 밤낚시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자, 지금부터 계속 갑니다. 자, 이제 산으로 계속 진입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 온 뒤라 좀 꿉꿉한 건 있는데 그래도 기온이 차오니까 그래서 습하진 않네요. 더운 것보다 낫습니다. 근데 날씨가 어두침침하니까 얼씬은 시덥죠. 그리고 오다 보니까 무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기 마을 주민들보다 무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밑에 마을에는 산자의 장소고 이 위 산에는 죽은 자의 장소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음침하고 이런 서산한 날에는 실력이 안 되거나 간이 안 크신 분들은 혼자 산에 안 가는 게 좋겠죠. 자, 오늘 황구가 좋아하는 춘난꽃이 피었나 싶어서 그런 것도 궁금한데 아직 뭐 춘난들은 안 보이네요. 계속 갑니다. 자, 이제 한참 올라오다가 지금부터 산의 경사가 좀 더 가팔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사가 좀 급해지기 시작하죠. 여기서 황구가 한 5분간 쉬면서 물 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아이고, 뭐 더웠다가 습했다가 또 살살했다가 몸이 자꾸 막 바뀝니다. 한 5분간 쉬었다 올라갑니다. 자, 계속 산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저기 파란 플라스틱 껍데기가 있길래 플라스틱 껍질이 뭔가 싶어서 보니까 자, 이게 뭘까요? 탄피죠, 탄피. 이거 산탄총 탄피입니다. 꽁 사냥하는 애들 있잖아요. 얘들이 쓰는 산탄총입니다. 그리고 여기 빈 병들이 있는데 자, 이건 어차피 실성사의 답병은 흔한 거지만 이게 건복주 초창기 모델 같은데 요 병은 좀 귀하거든요. 인터넷에서 한 2만원씩 정도 거래하는 이런 병입니다. 자, 병 상태도 괜찮은데 갖고 갈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도 병이 하나 있는데 이 병은 처음 보는 병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얘들은 옥투선이 날 거고 얼음나무 등불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황구가 이제 암벽지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비하고 눈하고 섞여서 오기 시작합니다. 많이는 안 올 것 같은데 조금은 올 것 같네요, 보니까. 자, 그리고 여기 작은 썩은 참나무가 하나 있는데, 참나무 종류 같은데, 여기 뭐냐면 버섯이 있습니다. 이게 자연산 느타리 버섯입니다. 얘들이 있으면 아래쪽에 물기가 많고 좀 습하고 경사진 곳에서 이 자연산 느타리가 있는데, 여기 좀 의외네요. 작은 나무에 이렇게 느타리가 제법 많습니다. 자, 황구는 그닥 필요 없으니까 안 가져갑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도 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가야 할 절벽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절벽의 초입이거든요. 위로 올라가면서 절벽이 계속 있을 건데, 지금부터 좌우로 이동하면서 도화지 떨어진 삭대나 붙어있는 삭대가 자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가야 할 장소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상층부에는 비가 오니까 여기 흑인 쪽에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황구가 발로 디디니까 좀 살아가면 옆으로 막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절벽가에 설 때는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절벽 중간에 턱하고 분위기는 진짜 좋은데 도라지는 아직 안 보입니다. 이게 송이산이기 때문에 이 정상부의 소나무 군락지 쪽에는 사람들 다니는 그 길자국 같은 게 제법 있네요. 자, 생각보다 절벽이 큰데 좌우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직은 안 보입니다. 자, 상층 올라가면서 찾는데 역시 우려했던 대로 이 보시죠. 절벽 좋은 자리에 부초선이 꽉 덮여 있습니다. 자, 이러면 도라지가 부초선한테 경쟁력에서 밀리거든요. 부초선 있는 자리에 도라지가 없는 것은 아닌데 확률 자체가 희박하죠. 전부 부초선이네. 이게 서쪽 바라보고 있는 절벽이니까 부초선이 꽉 덮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전부 다 부처선입니다. 부처님 제자들이 꽉 있습니다, 꽉. 자, 보다시피 전부 부처선입니다. 일단은 대충 한번 살펴보고 부처선 없는 저쪽으로 그 남서쪽 방향으로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충 한번 살펴보고 이동하겠습니다. 자, 지금 절벽 아래로 계속 이동하면서 도라지가 있나 싶어서 찾아보는데 저기 저런 게 있습니다. 자, 벌집이죠. 뜬금은 말벌일지 뭐 털보 말벌일지 모르겠지만 저기 벌집이 있습니다. 벌이 가을 되면 땅속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저 빈집이 남으면 저렇게 새들이 와서 저렇게 쪼아가지고 안에 애벌레나 그렇게 먹을 게 있으면 다 쪼옵니다. 벌들이 있을 때는 새들이 못 오는데 벌이 일단 없으면 저렇게 새들이 쪼는 겁니다. 만약에 황구가 진짜 여름이나 이때 와서 저 벌집을 봤다면 모르겠어요. 딸지 안 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런 거 딸려면 로프 타고 내려가면서 뭡니까 저 자루망 그 양파망 하나 덮어쓰고 신중하게 빨리 따내야 됩니다. 그것이 관건입니다. 자, 계속 옆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직 절벽 천연은 안 보입니다. 자, 이제 상 정상 쪽으로 올라가면서 또 도라지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 것도 하나 안 보이고 전부 부초선밖에 없습니다. 가면서 부초선이 좀 없는 자리로 이동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저 아래가 황구 출발지고 그래도 비는 안 오니까 다행입니다. 야, 진짜 멋있습니다. 진짜 산은 이런 맛이 오지요. 물론 최강의 약초도 있고 최강의 뭐 희귀식물들이나 동식물 보는 것도 있지만은
이 자연 자체를 하늘과 구름과 산과 저렇게 저수지와 사람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는 이런 모습이 또 좋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지금 정상 쪽에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정상인데, 보다시피 아래 비가 많이 왔거든요. 많이 왔는데도 이쪽이 지금 배수가 잘 되고 바람이 좋으니까 진짜 오면은 지면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보다시피 부처선이 전부 꽉 덮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도라지가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중간중간 턱들도 좋은데, 일단은 방향을, 황구가 지금 보는 이쪽이 서쪽인데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쪽이 남쪽이거든요. 부처선이 없는 곳으로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오늘 절벽 정상까지 다 올라왔는데 이쪽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부처선이 신천지보다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첫 번째 산의 절벽을 다 살펴보고 이 건너편에 두 번째 산으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산 정상에 능선 타고 넘어오니까 빨리 넘어오죠, 속도가. 근데 너무 넘어가 버리면 내려갈 때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고 또 출발지가 어딘지 중간중간에 나침반으로 좌표를 보면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이 능선 타고 이동할 때는. 그리고 이 건너편으로 넘어오니까 지금부터는 부처선의 그런 세력들이 조금씩 적어집니다. 야, 이 안에 턱 같은데 이런 자리하고 저런 중간중간 턱들은 상당히 좋은데 오늘은 뭐 도라지는 전혀 안 보이네. 그리고 보다시피 이 산에 이런 길이나 있잖아요. 지금 이 정상 쪽은 바람 좋고 있기 때문에 이 송이산이거든요. 버섯 시즌에 사람들이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을 타가지고 이런 데는 도라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옆으로 계속 이동하고 저 위에 정상 쪽 절벽도 있으니까 그쪽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건너편 산에 넘어와가지고도 아래 위로 절벽을 계속 수색하고 있는데 오늘 전혀 안 보입니다. 이만큼 분위기 좋고 경사 좋은 자리에 도라지가 전혀 없는 것도 또 그런 귀한 현상입니다. 일단은 이것도 넘어가면, 이 정상 넘어가면 다음 또 산능선 따라서 계속 절벽이 있는데 저거 넘어가 버리면 돌아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보고 여기서 한 5분간 쉬다가 초콩 하나 먹고 물 좀 마시고 슬슬 내려가면서 하산길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상 쪽에 경사 좋고 바람 좋고 그 절벽 좋은 자리에는 지금 부처선이 다 꽉 찼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저 가시는 물 속에 부처선이 없는 암벽지대가 좀 나타나는데 내려갈 때는 그쪽으로 한번 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쪽에는 부처선 때문에는 없습니다. 자, 이제 내려오면서 부처선이 좀 없는 절벽을 찾고 있는데 그냥 뭐 부처선이 없더라도 도라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 어디 농장에 개 키우는 농장이 있는 모양인데 와 엄청나게 시끄럽네요. 이만큼 시끄러운데 어디 사는지 개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큰 개들이 짖는 소리가 엄청나거든요. 요즘 저렇게 시끄럽고 이러면 저런 시설은 주민들 동네 뒤에 그런 데나 근처 못 있게 할 건데 한국가 산에서도 이만큼 시끄러운데 이 동네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참 대단합니다. 일단은 계속 내려가면서 또 도라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려오면서 절벽 난간에 둥글레 삭대 큰 게 있길래 이게 둥글레 삭대거든요. 이게 굵은 삭대가 있길래 한국가 캐보니까 둥글레 좋은 것들이 제법 많네요. 이 향기가 진동합니다. 진짜 끝내주네요. 저기도 삭대가 제법 있거든요. 다시 뭐 도라지는 오늘 거의 뭐 꽝이고 둥글레 제가 둥글레만 한 설만큼 조금 캐가겠습니다. 야, 향이 진짜 좋습니다. 이 땅을 파내는데 둥글레 향이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오늘은 뭐 산에 둥글레 캐러 온 것 같습니다. 자, 확실히 이 둥글레 삭대가 크니까 밑에 둥글레도 굵죠. 엄청나게 굵습니다. 향이 진짜 좋네요.
자, 둥글레만 뭐 착거려 마실 정도로 조금만 해가겠습니다. 황구가 여기서 보니까 저 아래 저 저수지 있잖아요. 저수지 위쪽에 있는 저 검게 비닐하우스 쳐놨는데 저기가 개 농장 같습니다. 지금 연기가 좀 피어 올리고 개 밥 주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개들이 밥 달라고 막 지었는 것 같네요. 개들이 보니까 한두 마리가 아니겠는데, 보니까 요즘은 저런 혐오 시설이라 이래가지고 잘 안 키우는데, 저런 개들을 저 대량으로. 여기 좀 특이하네요, 보니까. 자, 그리고 요 아래쪽에 도라지는 안 보이고 다른 거만 보입니다. 여기 어마어마한 칡넝쿨이 하나 있습니다. 야, 진짜 크네요. 요 옆에 능선 따라서 내려가려고 했더만 저 칡넝쿨이 엄청나게 크길래 일단 저 내려가서 저것도 영상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칡넝쿨이. 칡넝쿨 굵기를 한번 보시죠. 야, 황구 팔뚝보다 더 큽니다. 한번 살짝 긁어보니까 황구가 갖고 있는 연장으로는 이모케입니다. 경사진사면에 있기 때문에 쭉 타고 올라가 있으면 뭐에 한번 해볼만 한데, 황구가 가진 장비로는 이모케입니다. 중장비 삽하고 꽃갱이하고 이런 게 있어야만이 이걸 작업할 수 있지. 황구가 갖고 있는 이런 것까지는 게임도 안 됩니다. 자, 뭐 저 위에 절벽이나 이 아래 가시덤불 절벽이나 도라지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갑니다. 자, 황구가 그냥 가려다가 혹시나 싶어서 아랫도리 한번 파보다 싶어 파보니까 역시 예상대로 엄청나게 큰 대물치기 누워 있거든요. 땅속으로 바로 밑으로 들어가 있으면 못 캐는데 누워 있기 때문에 황구가 지금 살짝 캐봅니다. 캐다 보니까 공사가 커지네요. 완전 검은 먹치기 나오죠. 향도 진동하는데 일단 다는 못 캐고 한 팔뚝만하게만 캐가지고 한 동아리 잘라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황구가 한참 만에 한 동아리 잘랐습니다. 저 정도만 되면 비닐에 싸가지고 황구 배낭에 넣어가면 됩니다. 와, 딱 이것도 띠입니다. 장비 없이 꽃갱이하고 빠르까만 팔락하니까 진짜 띠네요. 이 먹치기인데 이게 암치기인지 수치기인지 그걸 모릅니다. 근데 암치기는 굵다는데 이게 수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검은잖아요. 이 검은데 황구가 저 떨어지는 거 하나 먹어보니까 이 단맛이 아니라 이게 완전 진짜 쓴맛이 납니다. 야, 진짜 약덩거리 같습니다. 일단 잘랐으니까 이거 한 동가리는 저 배낭에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아유, 더 이상 못 캡니다. 아유, 이 장비가는 택도 없습니다. 자, 이제 칡 비닐에 사가지고 배낭에 넣었습니다. 야, 원래 배낭 무게가 한 15kg 되는데 칡 무게 저것도 한 15kg 안 되겠는가요? 야, 배낭 무게가 지금 30kg. 산은 3분의 1 정도 내려왔고 거의 오늘 뭐 한국 거의 반주 갔다 봐야 됩니다. 일단은 짊어지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 올라왔던 능선으로 진입해가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발 밀리는 거 보시죠. 이 무게가 황구가 아까 처음에 메었을 때 배낭하고 이거 무게가 한 30kg 된다는데 30kg 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신발이 접지되면서 이 밀리는 정도가 상당하거든요. 지금 발에 걸리는 하중이 어마어마합니다. 야, 소도 지가 묵을 여물은 태산 같아도 짊어지고 안 되는데 황구가 산에서 멧돼지 한 마리 봐도 멧돼지도 끌고 내려올 겁니다. 그래도 욕심 안 부리고 그 정도 한 동가리만 캐는 게 다행입니다. 이것만 2배 캤으면 짊어지고 내려가겠는가. 자, 일단 조심해서 계속 내려갑니다. 자, 내려오면서 보니까 드디어 춘난이 보입니다. 아유, 도라지는 못 봤지만은 얘들이라도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근데 얘들은 종자가 좀 틀리죠. 춘난 잎이 굉장히 가느네요. 뭔가 부추 잎처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조금씩 있긴 있는데
세력들이 좀 약한 것처럼 걸려요. 그렇게 입장이 크진 않습니다, 얘들이. 저기도 소복하게 있네. 자, 황구가 올라갈 때는 못 봤는데, 내려오면서 보이네요. 참 반갑습니다, 그래도. 충남대 보니까. 계속 갑니다. 자, 이제, 6시간 만에 왔습니다. 와,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면서 방향의 좌표가 황구가 정상 올라갔다가, 저 우측으로 산능선 저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내려올 때 좌표 방향이 서쪽이 아니라 남서쪽으로 보고 와야 되는데, 서쪽 보고 내려와 보니까, 저 건너편 동네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옆으로 한참 돌았습니다. 자, 보다시피 그냥 오면 괜찮은데, 이 우측을 짊어지고 있으니까, 저 내려와가지고, 산능선 가로질러서 바로 오면 되는데, 이거, 중량물을 짊어지고, 내리막 내려오는 것도 힘들지만, 또 오르막 또, 능선 하나 또 건너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길 좋은 데로 빙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오늘 완전히 반죽습니다. 빨리 옷 갈아입고, 이제 철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이틀 만에 또 산에 갔는데, 자, 오늘 또 처음 가는 절벽에 많이 기대하고 갔는데, 도라지는 전혀 없고, 부초선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뭡니까, 저거, 둥글레 좀 보고, 아까 그, 엄청난 크기의 그, 먹칙 하나, 한 둥거리, 황구 다리통만한 거 잘라가지고, 등에 지금 그 배낭에 엮고 짊어온 것이 다입니다. 자, 산행에서 항상 초대물을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꿈 같은 이야기고 어디까지나 현실과는 너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초대물이라는 것은 하나 보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산을 황구가 봐서는 1년에 150회 산행 중에서 초대물 하나를 보는 것은 진짜 몇 번 안 됩니다. 진짜 귀한 것이 초대물 산약초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 오늘은 제가 황구가 등산에서, 산행에서, 약초 산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오늘 뭐 기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침에 제가 오프닝 멘트 할 때 얘기했으니까, 자, 색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시는 아웃도어 그 등산복이나 아니면 등산화 아니면 배낭 이런 것들의 색깔은 다 빨주노초 파남보의 5가지 강렬한 색깔인 원색이죠. 이 원색을 가지고 있는데 왜 등산복이나 이런 종류의 색깔들은 트레킹이나 아웃도어 산행하는 이런 옷의 색깔은 왜 원색을 쓸까요? 자, 이 원색을 쓰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빨주노초 파남보의 이런 강력한 원색의 색깔은 자연계에서 동물들이나 그 숲이나 이런 애들은 그런 색깔을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람만이 그 색깔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사람만이 그 산속에서 이런 색깔을 쓰는 것은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색깔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산행에서 등산복이나 이런 것의 색깔이 강렬한 원색인 이유는 산행에서 여러분들이 조난이나 실족당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사람을 찾을 때 그 가장 그 주위의 환경하고 비슷한 색깔이 아니라 특출한 색깔 있잖아요. 그 강력한 그 원색의 색깔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표시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그러니까 구조용 목적이죠. 전투기 조종사들이 목에 매는 이 빨간 마우라 있잖아요. 빨간 마우라의 그 용도는 뭐냐면 전투기 조종사가 만약에 전투기가 추락해서 낙하산 타고 탈출을 하면 군복은 안 보이잖아요. 사람이 풀숲에 가려면. 그런데 목에 있는 빨간 마우라 하나는 그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그 마우라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유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등산복의 그런 색깔이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원색의 색깔인 이유는 그 산에서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이 실족자나 등산자나 아니면 실종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강력한 색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행에서 여러분들이 그 색깔을 입을 때, 등산복을 입던 일반 옷을 입을 때 항상 황구도 물론 외투는 군복을 입지만은 등산 배낭이나 아니면 다른 그 목에 그거는 수건 있잖아요. 수건이라는 것은 그 형광색의 굉장히 밝은 색깔을 쓰잖아요. 그것을 그 산에서 그 잘 보이기 위해서, 잘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구가 정말로 뭐 침투 목적이나 사냥 목적 같으면 그런 색깔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래로 완전 군복을 입고 얼굴에 미장 크림 발라가지고 진짜 멧돼지가 아무것도 못 보도록 진짜 사냥할 목적 같으면 그렇지만은 그런 목적이 아닐 것 같으면 군복을 아래로 입던 간에 항상 원색 색깔은 한 가지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어떤 위험이나 조난이나 아니면 사고가 당했을 때 내 위치를 다른 사람들이 구조대나 다른 동행자들이 빨리 찾기 위한 그런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모자나 아니면 뭐 배낭이나 아니면 뭐 수건이나 이런 것은 눈에 잘 띄는 원색의 그런 색깔을 쓰는 것이 그것이 정답입니다. 산행에서 하시는 분들이 보면 군복 같은 거, 아래로 군복 같은 거, 위장복 같은 거 많이 입고 배낭까지 다 그렇게 하시는데 물론 그런 것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황구가 진짜 방법은 뭐냐면 하나의 원색을 하나의 뭐 포인트를 주는 것이 그래야만이 그 뭡니까 산행에서 그것이 혹시나의 그런 어떤 사고나 어떤 불상사가 생겼을 때 내 위치를 사는 사람들이 빨리 볼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 약초를 입문하시거나 등산을 입문하실 때 등산복은 어차피 다 그런 색깔로 되어 있으니까 항상 너무 군복만 고집하지 마시고 군복을 입더라도 하나의 강력한 그런 포인트 핵심이라는 것은 뭐 배낭이나 아니면 모자나 아니면 뭐 목에 거는 수건이나 이런 것은 그런 강렬한 그런 원색의 색깔을 하나 매는 것이 입거나 아니면 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산행에서 지금 이제 봄 시즌이 다가오는데 어제 제가 자연인 방송 제 방송을 보다가 윤택이하고 자연인하고 옷 벗고 산에 산림용 한다고 위퉁 벗고 막 다니는데 그것은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들 일반 사람 볼 때는 저렇게 하면 산림욕도 되겠구나 좋겠다 싶은데 사람이 몸을 벗고 다닌다고 해서 피톤치드나 아니면 산이나 나무가 주는 그런 음이온이 몸속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산에서 그 침엽수가 주는 강력한 그런 항생 물질인 음이온이나 아니면 피톤치드라는 것은 피부에서 해서 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력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산소를 흡입할 때 그것이 몸속으로 들어가지고 몸에 있는 나쁜 것은 빠져나오고 그것이 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땀을 흘리지 않고 그 산속에서 아무리 숨 쉰다고 해서 그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방송이 잘못된 것인데 산속에서 옷을 벗고 다닌다고 해서 그 음이온이나 아니면 피톤치드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특히 또 왜 제가 미친 짓을 하냐면 산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잖아요. 특히 사람의 이런 옷을 입고 있을 때 이 옷이 피부를 방어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얇은 티 하나보다는 두꺼운 외투가 더 두 겹이죠. 그리고 옆에 또 뭐 네피 같은 거 뭐 세 겹 정도 되잖아요. 이것이 벌이나 아니면 뭐 가시덤불이나 이런 곳에서 어떤 그 위험 요소를 막을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 옛날 뭐 군사로 치면 갑옷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행에서 뭐 반팔, 반바지는 절대로 착용 불가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미친 짓이죠. 산행에서 뭐 산에 가는데 뭐 위퉁 벗고 가다가 뭐 벌이나 아니면 모기나 찐득이나 지네, 뱀 이런 데 물리거나 쏘이면 살짝 옷을 입으면 살짝 물릴 수 있지만은 완전 맨살에서 물려버리면 그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연인 방송 같은 거 보시면서 산에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봄철이 다가오는데 황구가 앞전 산행에서 두면부추도 보고 봄나물이 좀 일찍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봄나물 시즌이 돼가는데 자, 봄나물 시즌 되면 산에서 초보하고 그리고 프로하고 차이는 뭐냐면 초보인 분들은 내용물에만 너무 관심이 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물 주변에 있는 위험 요소들은 캐치를 잘 못하죠. 그러니까 산역 가다 보면 논에 있는 뭐 미나리나 아니면 산에 있는 그 산나물 같은 거 던들 때 보면 그 산나물만 보지 말고 산나물 주위에 반경 1m나 2m 안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뭐 지네나 벌이나 찐득이나 아니면 뱀 이런 것들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이 없는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봄나물 시즌 되면 일반 분들도 산에 가서 나물도 많이 뜯으시고 하는데 항상 긴 옷과 긴팔 그리고 등산하던 장화를 신으시고 그리고 손에는 분명히 장갑을 끼시고 그리고 긴 곡괭이나 갈고리 하나 가지고 뭐 모이나 치나물이나 참나무 같은 게 있으면 그 주위를 먼저 헤쳐보시고 특히 뱀 같은 것도 지금 나올 시즌이니까 그런 것도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뱀이 나와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뱀은 항온동물이 아니라 변온동물이거든요.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체온이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겨울 되면 개들도 그 체온 방어를 위해서 겨울잠을 자는 겁니다. 그 전문용어로 치면 가수면 상태라는데, 자, 그렇게 있다가 뱀이 좀 따뜻하면 일찍 깨어납니다. 일찍 깨어나는데 문제는 아침, 그러니까 산행에서 오전 첫 타임 시간에는 아침에 8시, 9시까지 해가 뜨기 전까지는 워낙 춥기 때문에 뱀이 깨어나 있더라도 풀숲에서 또아리터가지고 풀숲이나 그 낙엽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움직입니다. 건드려도 뱀이 거의 뭐 기절해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거든요. 그렇게 잘 안 움직이는데, 한낮이 되면 얘들이 좀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산나물 뜯으실 때도 뭐 몽둥이나 아니면 지팡이나 이런 거 가지고 주위에 한번 훑어보시고, 특히 고산지대 뱀들은 진짜 까치독사나 7.4나 아니면 뭐 불독사 이런 거 진짜 맹독을 가진 뱀들이니까 그런 것을 항상 조심하시고, 봄나물이 일찍 올라오면 뱀도 일찍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뭐 프로와 뭡니까 그 아마추어의 차이점은, 그 산삼 시즌에 산행하시다가 6, 9만 달에 100년 된 산삼을 보잖아요. 그러면 초보 눈에는 그 산삼만 보입니다. 100년 된 산삼만 보이지만은 프로의 눈에는 100년 된 산삼 옆에 있는 그 뭡니까 7.4가 또아리 털고 있는 7.4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산행에서 고수, 진짜 그 초고수는 약초를 보는 눈보다는 위험을 캐치하고 위험을 빨리 보고 위험을 감지하는 그런 눈이 가장 초고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초를 보는 눈보다는 위험 요소를 빨리 감지하고 캐치하는 그런 눈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난리인데, 이런 사건, 이런 사태도 빨리빨리 잘 수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구가 내일 산행을 한번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은 또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산행 중에서 뭐 궁금하시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곳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황구가 이렇게 총평이나 오프닝 멘트 할 때 그때 잠깐 시간 내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